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한병규입니다. 저는 우리 대표 원장님 문기혁 선생님하고 비뇨기과 진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서울비뇨기과 장진석 원장님과 함께 비욘디 유튜브 방송 라이브에 출연을 한 적이 있어요. 요즘 심의를 받지 않는 기사를 과장한 광고나 과도한 광고 때문에 부적절한 시술이 일어나고 그 때문에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좀 줄여볼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하다가 방송에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나에게 맞는 치료를 어떻게 선택할지 공유 의사 결정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4개의 전립선 사진은 모두 70대 중반 동년배의 같은 증상을 말씀하시는 분들의 전립선 영상이에요. 3, 40g, 5, 60g, 8, 90g, 150g. 나이도 똑같고 겉으로 호소하시는 증상도 똑같지만 전립선은 다 다르거든요. 이런 환자분들을 다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치료할 수는 없거든요. 알고 계시겠지만 전립선 비대증은 약도 여러 가지고 수술 기법도 굉장히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고 가장 좋은 알맞은 치료법을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올 초에 새로 개정된 두꺼운 교과서를 샀는데 거기에도 역시 전립선 비대증 치료의 결정 흐름도가 이렇게나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치료 결정의 흐름이 복잡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치료법을 선택하기가 신중해야 된다, 어렵다라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예전에 보여드린 사진인데 원래 방광은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매끈매끈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울룩불룩 미키마우스 귀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는 이미 방광이 망가진 상태거든요. 환자는 말년의 삶에서 좋든 싫든 전립선 비대증을 관리하면서 지내셔야 해요. 그렇지만 배뇨의 중추는 방광이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사진처럼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방광이 이렇게 망가지는 일은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술을 하건 약을 하건 방광 기능을 정상적으로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전립선 비대증이 방광 기능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치료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분들이 있어요. 약만 먹어도 괜찮은 분들이 있고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과도한 광고나 누군가의 경제적인 이득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고 정확한 의학적 근거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 공유 의사 결정은 환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리고 환자의 선호도를 치료에 충분히 반영을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환자의 지식도 올라가고 만족도도 올라가고 불필요한 시술도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병원에서 문기혁 선생님과 저는 공유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환자분과 충분히 상의해서 신중하게 수술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유 의사 결정 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첫 번째는 선택 알리기, 두 번째는 옵션과 근거 공유, 세 번째는 가치 선호 탐색입니다. 첫 번째 선택 알리기는 말 그대로 다양한 치료법이 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환자분 수술하셔야 됩니다. 환자분 약 드세요. 그렇게 의사가 단정적으로 결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다양한 치료법이 있다고 말 그대로 알려드리는 과정이에요. 두 번째, 옵션과 근거 공유라는 것은 각각의 치료법에 대해서 의학적인 근거, 장단점, 치료 과정, 그리고 회복 기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의학적인 근거를 설명을 해드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치 선호 탐색이라는 것은 환자분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듣고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하겠죠. 전립선 비대증을 예로 든다면 환자분께서 좋은 효과나 낮은 재발률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나는 아직도 일을 하기 때문에 출근을 해야 돼서 빠른 회복이 중요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험이 되지 않는 값비싼 치료들이 많아서 비용이 좀 걸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치를 선호하시는지 환자분 말씀을 의료진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도 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의사와 환자가 함께 상의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공유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공유 의사결정은 환자분 병이니까 이런 치료법 중에서 환자분이 고르세요, 이러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73세, 전립선은 60g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소변을 전혀 못 보시는 요패도 여러 차례 있으셨고 결석도 이렇게 가득 있었어요. 이러한 경우는 약으로는 절대 안 되거든요. 환자분께서는 막연하게 수술을 꺼려 하셔서 수술을 계속 미뤄오셨거든요. 이런 수술을 꺼리는 마음 저도 이해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의사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려야 해요.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행히 홀랩 수술 이렇게 잘 끝났고 잘 지내고 계십니다. 즉 의학적 위험이 명백하거나 환자의 생명이 달린 경우에는 의사결정에 의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합니다. 또는 환자가 비대칭적으로 잘못된 정보, 너무 한 가지 이상하게 꼽혀서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실 때는 의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환자분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을 의사가 충분히 존중을 해야 됩니다. 치료 효과가 비슷하고 환자의 가치가 달라진다면 그때는 환자의 선택을 존중해서 치료법을 결정하는 것이 공유 의사결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립선 크기는 90g 정도이고 증상 정도는 중등도 이상으로 수술이 필요한 환자인 경우에 사전 기능의 보존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 워터젯 수술도 충분히 좋은 수술일 거예요. 그렇지만 환자는 좋은 효과와 탁월한 효과와 낮은 재발률을 원한다면 홀랩 수술이나 다빈치 로봇 수술이 정답일 겁니다. 여기서 워터젯이 가장 좋아요 라고 한쪽으로 몰아가는 건 그 과정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과대 광고가 의심되는 멘트들이 있어요. 몇 분 만에 끝납니다, 100% 보장, 이런 것들은 다 광고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특히 실손보험 100% 적용, 그리고 직원이 계속 집요하게 전화하는 병원들은 과대 광고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술이나 수술 전에 의사 선생님께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나의 전립선 비대증의 상태는 어떤가요? 두 번째, 치료 방법들의 기대 효과와 부작용은 어떤지. 세 번째, 성기능, 사정이나 발기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네 번째, 마취, 입원, 그리고 소변줄 착용 등 수술 과정과 회복은 어떻게 되는지. 다섯 번째, 재발률과 재시술이 필요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여섯 번째, 내가 동반 질환이 있을 때 피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이 정도는 좀 꼼꼼하게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노년의 삶에서 남성은 좋든 싫든 전립선 비대증은 관리하면서 말년의 삶을 영위하셔야 돼요. 그러한 노년의 여정을 저희 비뇨의학과 의사가 잘 돌봐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혈압약이나 당뇨약 처방받으시면서 전립선 비대증 약 끼워서 처방받지 마시고 비뇨의학과 전문의 1년에 한 번 정도는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지만, 정말 일부지만 그릇된 과장된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올바른 치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